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편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경마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마카오 트롯 출경주입니다. 안쪽에는 일본어 키트레이디 관계가 워낙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마 스칼렛리티는 상대가 좀 강해지긴 했지만 이제 직전의 상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자, 1번 넣고 2번 바깥쪽 2번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안쪽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더 퀸 그레이스가 빠른 출발을 보여주면서 이경주입니다. 글로벌 탱크가 정규 때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15번 더킹 그레이스가 압도적인 인기권인데 쌍으로 보자면 좀 억울할 정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넣고 5번 지역 한경주입니다. 한번 백선 아이랜드가 정말 끝을 갈았는데 이 조만간에 승부 하려고 기다려 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 8키는 지난번에 전력을 안 깰 수 없고 6번 넣고 1번, 2번, 3번 뒷마리 애들 1번 천재 남성과 바깥 일요일 경마예요. 코리안컵 얘기를 내가 어제 지난주에 안 했네. 트리플라인이 1800m 경주에서 21만 신줬어요. 4차 했죠. 오늘 갔더니 대단한 기수들이 왔는데 당연히 그거 한방 게임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미친놈이 코레일에서 게시판에 사람 같고, 걔가 예상가들이 만들어 놔서 3.6배 한 방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배당이 올라가서 3.6배까지 나왔다. 이런 개소리라고 잡아야 되는데. 그럼 네가 집 팔아서 사주기로 했니? 그러한 경주를 자신 있다고 승부하는 미친놈들이나, 외국말들을 어떻게 안다고. 그 끝까 그냥 인터넷 몇 개 뒤져서 혈통 보고 이마필 떴던 거 보고 한번 썬데이 사일런스에 잠아 그런 건 나도 울퍼. 그렇게 자신 있어? 해야 될 경주와 하지 말아야 될 경주, 똥과 오줌을 못 가르는 장가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러면서 예상가가 만들어 놓은 힘이다. 예상가들한테 너무 고맙다. 3.6배가 나오고. 결국은 지가 막건 못 샀어. 딴 거 더 좋은 배당을 노리다가 3번 막건을 노렸는데 그게 안 들어왔대. 병신 육갑을 떠고 잡아가네 진짜. 짜증납니다. 그런 거. 깠으니까 까는 거야. 난 누가 안 건드면 난 안 까. 예상가를 전체를 제가 대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예상가 전문가들한테 그런 말은 웃긴 거 아닙니까? 웃긴 거 진짜. 예상가가 필요 없어. 이런 말들 자주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시는데 필요 없으면 찾지 마십시오. 뭐하러 찾습니까? 그거 찾으면서 왜 그래? 예상가들은 쓰레기다, 양아치 새끼들이다. 나도 그렇게 먹고 있어. 내 방송을 보고 내 방송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진짜 쓰레기고 양아치라면 내 방송 안 보면 그만이고 내 음성 안 듣고 내 문자 안 신청하면 됩니다. 왜 다 그렇다고 싸집어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새벽바람 맞아가면서 조교 열심히 보시고 하루종일 컴퓨터 하면서 복귀하시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모습들은 전혀 찾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정말 새끼손톱만큼 더 잘 안다고 조금 더 안다고 꼴값을 떠고 방송을 찍고 있지만 전 그만큼 노력해요. 제가 저를 비용을 주고 고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뽀찌 같은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제 음성 정보 한번 들으시고 저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 받으면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욕을 해도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겠죠. 저도 그러한 모습이 비친다면 여러분도 욕하십시오. 갑자기 또 그거 보니까 또 뚜껑이 열려갖고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눈에 빠져 보이는 것도 많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갖다가 경마를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진정한 한방인데 근데 그게 오냐고. 안 온다니까. 오는 경우가 80%면 안 오는 경우가 20%, 80%야. 60%면 안 오는 경우가 40%야. 그러니까 경마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변수 때문에. 그게 재밌어서 미친 척하고. 쓸데없는 얘기로 또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왜 이렇게 예상가나 전문가들이 욕을 처먹어야 되는지 거기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마편 한 명을 모시고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막 서로 욕하고 뺨 때고 때리고 막 주먹 날리고 그런 방송 한번 찍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출발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고요. 한동안에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 3, 5, 7, 8, 11, 5개 승부처고요. 특히나 8경주가 한동안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겨낼 수 있고 가장 일요일날 여러분들한테는 자신있게 한동안이가 이거 하나 준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8경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 5, 7, 8, 11, 8경주 다바가 메인 승부처. 자, 부산경마는 2경주와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지난주 부산이 더 재밌었어요. 부산경마 2경주, 5경주 승부하는 경주로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듣고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자, 한대건에 직접 만나와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의 주인공은 바로 이동화 기수가 되겠습니다. 떠오르는 신예죠. 35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성장도 참 많이 했어요. 이동화 기수 처음 데뷔했을 때 참 희망이 없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다부지죠. 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운전해갖고 가장 무서울 때가 3개월 때죠. 3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무섭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무섭던 차가 내 꼴린 대로 다 주차도 할 수 있고 내가 가서 받고 싶으면 받는 대로 나가고 내가 진짜 운전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한 10년, 20년 보신 분들은 더 안전운전하고 방어운전 하시죠. 아마도 신인 기수들은 그 마음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1년 좀 감 넘었는데 이동화 기수는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물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굉장히 해맑습니다. 어린 진짜 제 막내 동생을 보는 것처럼 항상 웃는 모습에 농담을 해도 농담을 잘 받아주는 그런 친구라서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또 이야기나 멘트를 보면 이제는 좀 말에 대해서 자기가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승부사의 기제를 조금씩 가져가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과연 이동화 기수가 이번 주에 일요일날 어떤 마필에 기승을 하고 어떤 마필에 가장 기대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에 출전하는 첫 번째 만나본 마필은 이경주에 출전하는 2번마 매기의 추억입니다. 사실 이 마필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5월 달에 이동화 기수가 그러는 거예요. 매기의 추억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랬더니 꼴찌 하더라고. 6월 18일에 또 물어봤지. 매기의 추억 좋아졌다며 왜 그따위야?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 또 한 6착인가 해? 지난번에 날라와서 3착 했죠. 이 편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지금까지 쌓아왔던 편성이 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편성이 약했는데 걸음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조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좋아진 겁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3착을 하면서 입증도 했고요. 지금의 상태도 매기의 추억은 항상 재밌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확신을 줄 수 있는 뭐 충격감은 아니지만 분명히 컨디션이 나아지고 있고 조교 때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만 매기의 추억이 출전 조수 8두밖에 안 되는 편성에 능력이 부진받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전의 여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번 매기의 추억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동화 기수의 멘트도 나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4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이번 라이브 파워입니다. 정말 성적이 지랄 같죠. 9전 동안에 2번의 입상. 인기마로 팔리지 않은 경우가 없었죠. 뭐 2위, 1위, 2위, 3위, 1위, 2위. 성적은 참 신통치 않아요. 이게 이 마필의 특징입니다. 결정력 부족 현상은 항상 보이고 뭔가 2% 부족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7월 9일 경주 이후에 이 약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마필이 좀 차분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좀 못된 버릇? 못된 버릇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게 차분해진 게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못된 버릇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건지 이동하기에서 좀 애매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전개의 조건이 좋아서 이번 라이브 파워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참 이 이동화 기수의 말도 좀 애매하고 해서 뭐라 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생각이고요. 잠시 후 본대상에서 조금 더 상대 마필들의 능력을 좀 분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나본 마필은 식경주에 출전하는 3번마 스페셜 로드힐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충만이었었죠. 나는 스위트록이 선행을 못 간다는 쪽에 플러스 힐을 받기 때문에 스위트에서 로드 힐을 놓고 승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위트록에 적중을 했어요. 10배 배당을 적중을 했는데 조금 주력막권을 적중하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웠었죠. 내가 주력막권이었었나 이게? 헷갈립니다. 주력으로 되지 않았나? 하얀 미들레인. 어쨌든 간에 적중을 했어요. 더버가 메인 승부처를. 자, 그때 제가 그러한 자신감을 보일 수 있던 게 스페셜 로드힐의 과거를 보면 이마필이 발주가 좀 안 됩니다. 항상 늦발을 하고 호미권에서만 끝걸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워낙에 늦발동이다 보니까 과신하지를 못했었죠. 근데 그 주에 만나본 이동학에서는 뭐라 했냐면 지금까지 이 스페셜 로드힐을 조교해 오면서 이 정도로 호흡이 좋았던 적이 없다. 너무 호흡이 부드럽고 습보를 해도 마필이 어느 정도 지치면 호흡이 거칠어질 텐데 이 마필이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 정말 너무 괜찮은 것 같단 말이. 이러한 강력한 멘트 하나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을 더욱더 강력하게 노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셜 로드힐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2착으로 입상을 하면서 승급전입니다. 국산 3등으로 올라왔는데 감량의 혜택이 있어요. 3.5km의 감량의 혜택이 있었고 그러면 늘어난 100m의 거리, 지금 1800m를 도전하고 있는데 과연 1800m를 1700까지 뛰어본 스페셜 로드힐에게는 부담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동하기 시멘트는 이거예요. 여전히 호흡은 직전 경주 이상은 좋다. 과연 이제 늘어난 거리 1800m라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현재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승급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한 이동하기 수의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로드힐이 지난번에 입상이 우연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 마필이 어떤 과도기적인 변화에 있어서 컨디션이 나아져 있고 호흡이 좋아졌다는 거. 결국 호흡 싸움이죠. 경마는. 경주마들이 지치지 않고 폐활량으로 무산소 운동을 했을 때 그걸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호흡이 좋아진 마필은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스페셜 로드힐이 약간은 등한시될 수 있는 인기권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마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동하기 제 멘트도 나쁘지 않았다.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세 마리의 마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수는 지금 떠오르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겉멋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조금만 더 다듬어지면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제 군대라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와서 코너 정리하겠고요. 자, 본 예상으로 넘어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8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판타스 퀸이 지난번에 입상을 하면서 이게 조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죠. 이게 능력이 좋아서 압도적인 인기 1위가 아닙니다. 이 토요일날 1경주와 비슷한 맥인데 없어요. 말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 자체가 없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8번 판타스 퀸이 꾸준하게 뛰어왔던 것이 상당히 장점으로 평가가 돼서 제가 토요일날 1경주에도 우리 옥성형을 충무합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날 1경주에도 또다시 옥성형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판타스킨이 여기서 못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연투가 안 되는 옥성형이라 또 찝찝하다. 어쨌든 8번 판타스킨은 편성이 만들어준 충마지 능력이 월등한 충마감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8번 판타스킨 저 역시 놓고 하겠고요. 일단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번만 MJ 캐티. 이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경주에 반드시 배트걸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니까 MJ 캐티는 포함해 놓으시고 이걸 또 집요하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을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뭐 내가 다 얘기하면 나도 이게 들어가서 욕을 쳐먹어요. 마주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조교사도 그렇고 체크해 놔요. 하여간 MJ 캐티. 3번, 이거 너무 무격다짐인데? 3번 초원요전사도 순발력이 있어요.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거리인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오는 마필이 없거든요. 저는 기회라고 보고, 박상규 씨도 먹고 살아야죠. 안 될 것도 없고. 3번 콩커는 지난번 때 약간 좀 탄력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찝찝하긴 한데, 기왕이면 임기영 기수가 타지. 왜 신지 기수인지 모르겠어요. 말은 괜찮고. 서울스타도 솔직히 주행검사 모습 보면 막권 10원짜리 하나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동하기 수를 만나보면 주행검사 때 모습보다 조교 때 모습이 좀 더 나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편성을 기가 막히게 했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2, 3만 원 경주 안 가고 일반 경주로 오니까 이렇게 편해지네 마음이. 뭐 서울 좋다. 조행검사 때는 개똥말 같았지만 조행검사 이후에 조교를 해보니까 마필이 변해 있더라.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편성이 약하니까. 그리고 전신묵향도 뭐 김용군이가 갖다 불러놓고 뭐 놀러 나왔겠습니까? 이빨 때리려고 나왔지. 근데 때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죠. 보여준 게 없으니까. 마승리는 신흥태조교사 입장에서는 뭐 아직 어리다고 얘기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자, 서울경마 1경주는요. 8번 판타스틱 퀸을 놓고 2번, 3번, 5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3번 콩코까지도 배당이 안 나오겠죠. 네. 8번 놓고 2번, 3번, 5번 체크해 나보십시오. 한번 이변이 나올 수 있는 4번, 6번이 인기권이잖아요. 인기권 한번 잘라내고 이변 노려도 돼. 이거 내가 고민할 정도면 이게 개똥말 편성입니다. 예, 여러분들 뭔가 저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이 있으면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8번도 못 믿겠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고요. 8마리 마필이 출전한 1300m.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 매기의 추억이 출전합니다. 뭐 어느 한 마필 믿을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번 매기의 추억의 상승세가 돋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 마필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매기의 추억은 충분히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두 번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3화 슈마는 그냥 얼레벌레 올라오는 걸음으로서 추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 때 걸음도 나쁘지 않았어요. 편성이 약해졌으니까 가능성이 있고. 5번 영락대왕은 선행이죠. 선행을 가도 덜미가 잡히는 모습, 지그락부적한 현상을 보였지만 워낙에 이제 다른 올라오는 마필이 느리게 올라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영락대왕도 기회를 맞은 게 맞습니다. 6공화 사이먼 리치. 지난번에 문세영 타고 아무리 인기만으로 팔려도 우리는 살 필요 없다. 3번, 6번 단통 사자. 제가 방송에서도 이거 공개해드렸던 막권입니다. 10.1배의 배당을 아주 맛있게 먹었었는데 사이먼 리치의 능력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은 잘 골라냈고 2주 만에 출전이라는 게 문세영 기술을 만나보면 좀 부담이 되나 봐요. 말은 나아진 게 없는데 2주 만에 출전이니까 자꾸 마방에서 아쉬워서 쓴 것 같은데 근데 편성으로는 당연히 뭐 입상권 후보죠. 실험은 낭만스타도 지난번 한 번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변화인지 아니면 말들이 똥말들이에서 이게 어부지께로 올라온 건지 판단이 애매모호하네요. 이번 경주가 아마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는요. 뭐 이번에 매기의 추억을 놓고 결론 빨아도 뭐 4번, 5번, 6번, 7번 뭐 4마리의 마필을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안에서 뭐 2마리는 잘라내고 2마리만 공격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좀 솔직히 고민이에요. 2번 놓고 4, 5, 6, 7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나은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은 4번마 슈마와 6번마 사이먼 리치 이 정도?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영락대왕도 허재영 주배사는요 매번 좋대요 사실. 뭔가 기대를 하는데 걸음이 안 나오니까 조교사 가면 답답하겠습니까? 편성은 참 잘 골랐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2번 녹화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RPG 출전을 했지만 이 경주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뭐랄까요 레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선행형 마필이 2번만 남원킹, 뭐 7번 라운 메이커, 7번 페올수와 10번 바리메 캠프 이 마필들의 레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끌고 갈 겁니다. 결국 경합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빠른 것이고요. 경합을 하는 와중에 살아남는 놈 한 마리, 선행만 한 마리만 살려놓고는 모조리 다 날려야 됩니다. 자, 그게 과연 문세영 기수가 될지, 이동진 기수가 될지, 장추열 기수가 될지, 김용국 기수가 될지. 요게 이 경주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를 한동안 승부처로 삼으면서 아,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기회를 얻는 놈은 다른 놈이겠구나. 제가 그 기수를 만나보니까 아니면 조교사를 만나보니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이거 정말 신기한 게 3번 라운 콘돔은 이거 거세했습니다. 이거 거세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진료 기록이 안 나와요. 진료 기록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4월달 이후에 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14조의 마필이 거세하고 나오면은 이상하게 진료 얘는 다른 병원 이용하나? 마사에 그런 걸 체크 안 할 리가 없는데 어쩌면 3번 라운 콘돔은 거세한 이후에 첫 번째 경주를 한다면서 과연 이 마필을 이신영 조교사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신영 조교사 만나봤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현장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과연 어떠한 마필은 살리고 어떤 놈은 버리고 어떤 놈을 대가리 놓고 때려야지만 이번 경주 먹을 수 있느냐 이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일찍 부탁드리겠고요. 가급적이면 무통장 문자로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의를 제가 직접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전화 받아요. 제가 전화 받으니까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욕하고 싶으면 욕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랑 고백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 딸내미한테 저희 딸내미가 12살 11살이죠. 11살인데 말을 잘 못해요. 장애 등급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데 요즘 새로운 말을 배워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보고 싶어, 사랑해,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찌릿찌릿합니다, 가슴이. 뭐 그냥 내가 갑자기 감동스러워서 얘기한 거야. 나 또 이거 더 울겠다 또. 짜증나게. 자, 설경마 3경주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차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 타고요. 9마리 앞에 출전한 국산마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말 라이브 파워가 출전을 했죠.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편성해 보면.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른 마필 3마 대한강사가 7마 인기타 투수가 있는데 3마 대한강사는 사실 제가 이게 나라의 콩떡인 줄 알았거든요. 별거 없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선행을 가니까 기대 이상으로 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편성이 약자팀이고 승급을 했다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3마 대한강사는 선행이라는 메리트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겠고 8번 연달아는 지난번 그때 선전하기 전에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마필은 좋아져 있었다. 근데 과연 이게 타이밍을 못 잡아가고 있는 건데 계속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은 지난번에 항구라 했어요. 편성의 덕도 있었고 부담 중량이 54kg로 올라간 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혜성 기술은. 오늘은 좋았는데 어제는 좋았는데 저기를 보니까 오늘은 또 마음에 안 든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럼 또 내일은 괜찮나 말이? 애매하네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3번 두만강은 마탱이가 간 모습으로 지난번에 탔는데 기수까지 바뀌었고 7번 인기타 투수가 지난번에 잘 뛰었죠. 뭐 초등 레이스가 들어오면서 배당을 지켜냈는데 항상 그렇게 뛰어요. 편성이 약자팀에 선전이기 때문에 승급전이라는 벽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록하는 뭐 관악함성은 사실 외삼마필이죠. 국산마 5등급에 강급이 돼서 내려와서 이렇다 할 거는 못 보였는데 사실 이 마필을 대가리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5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 결정력은 없죠 사실. 근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근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1번 관악함성과 3번 대한강사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마를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뭐 2번, 3번, 7번, 8번 다 내원의 마필 다 관심권이긴 한데 어느 정도 압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마음으로선 사실 1번 관악함성을 놓고 한 3방, 4방 정도로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문세영이라도 이게 팔려고 하는 것도 애매한데 문세영 기수 제가 만나봤거든요. 요거 멘트가 괜찮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여서 관악함성은 W 표시 해놓았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십시오. 1번 넣고 그냥 조져버릴까 그냥. 한번 끝장을 봐 그냥 한번. 웃장 까고 한번 너죽 나중에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런 말은 아니고 사실 능력망 아닙니까? 부산교차 1경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월에 1000m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거품 인기 마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1번 스웨그. 조건이 좋죠, 조건이. 선행 갈 수 있고, 마이너스 5kg. 이게 51kg 되고 뛴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단독 선행. 계속 선행 갑니다. 스웨그는 계속 선행을 가서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선행 가겠죠. 근데 이번엔 조건이 틀리죠. 마이너스 5kg 감량이기 때문에 감량으로만 본다면 1번을 놓고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긴 한데 믿을 수가 없어. 워낙에 지구력이 없으니까. 살려놔야 될 것 같고 살려는 줄게. 이런 거죠. 이 명대사인데 내가 이런 개그를 치면 잘 모르더라고. 이게 그 뭐였었죠? 그 최민식 나오고 이정재 나오는 그 신세계 그래. 신세계에서 그 건달 그 나쁜 놈 있잖아. 걔가 이제 소파에 앉아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거잖아. 이런 명대사를 해주는데도 웃지도 않고 그냥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나 이러고 보고 있으니 정말 빨리 얘기할게요. 네. 자, 이번 하늘의 뜻은 사실 제가 이게 개무시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7일날 안말경주에서 스토미 매지가 다 깨졌고요. 5월 19일날 안말경주 나와갖고 개바닥을 치죠. 그래서 이게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8월 11일날 예스킨과의 경주를 보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이 마필 굉장히 근성이 좋아졌어요. 이 YY의 새끼인데, 물론 이제 승급전입니다. 다른 마필들도 현 등급에서 그나마 강단을 보였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잘 뛰겠다, 못 뛰겠다를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더라도, 하늘의 뜻은 분명히 나아진 게 맞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3번 영웅제한 같은 건 빨리 버려야죠. 지난번에 편성의 약체 틈에서 선행 나왔으니까 버틴 거지. 선행도 못 가, 얘는. 지우겠고요. 44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3번의 입상, 5살짜리 레이디 차터도 언제나 올라옵니다. 언제나 늑발동이죠. 매번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겠고. 의천검은 지난번에 잘 떴다 하더라도 선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선행을 불을 보듯 빤하게 못 가기 때문에 지워야 될 것 같고, 7번 스마트 마리는 이게 참 고무적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 지난번 경주 때 마방을 이적을 하죠. 올주니 마방에서 항무선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요. 15년 동안에 3번의 입상을 할 동안에 뭐 이렇다 할 능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마방을 이적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송경인 기수가 이러한 다부진 마필들을 몰아주는 일강인이 있어서 좀 살려놓고 싶고요. 썬레이더는 아닌 것 같아. 뭐 선행을 가도 좀 안 되고 얘가. 고마 리얼리킨. 이게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번에 걸음이 안 나왔죠.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마필이고요. 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니세마 특별경주에 나갈 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아마도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다시 한번 고마 리얼리킨은 부산은요 항상 이렇게 못 뛰었던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 경주에. 그래서 고마 리얼리킨은 제대로 한번 승부 타이밍을 가져갈 것이다. 조기도 모습이 좋아요. 그거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10번 스프리드 우먼이 뭐 항상 그만큼을 뛰지만은 근성 있는 모습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밀렸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경마 1경주는 은근히 까다로워요. 쉬워 보이지만은 까다로운 경주고 2번이나 9번 쪽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번, 7번, 10번 뭐 이런 생활의 앞에는 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충마가 솔직히 말해서 2번이나 9번 중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건으로 보면 2번 마필이 승급전이라서 확신이 안 가고 고마 리얼리킨도 현장의 상태 조교대의 모습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상태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나 9번 쪽에서 뭐 2번, 9번 한 방을 때릴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약간 애매한 이게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일반 스웨그가 조건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약간은 좀 경주마들 능력이 고만고만해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죠? 뭐 1번가 간격의 순간, 3번 리틀 엔젠스, 6번가 장산 제페, 뭐 7번 트루 팀버, 10번 푸른 질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번, 3번, 6번, 7번, 10번. 뭐 샤프 드림이 이게 팔리나요? 안 팔릴 것 같은데. 이 능력이 없죠. 선행을 가도 맨날 덜미가 잡히고. 지난번에는 러블리데이, 맥이죠. 골드서 몰라오는 마필이 원체 느리니까 이게 버틴 거지. 걸음이 좋아서 이겼다고 볼 수는 없죠. 선행도 못 가요, 이거. 네,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열이 드러난 경주에서의 한대원의 승부, 메인 승부이기 때문에 이 주정바꿔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경주를 승부 삼을 때는 항상 인기권의 한 마리를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승부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5경주에서 기준이 이렇게 딱 하나예요. 과연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마권의 한방 마권, 뭐 10배, 20배 노리는 경주 아니잖아요. 5배, 7배, 뭐 5배에서 10배 사이 노리는 경주예요. 뭐 고배당 노릴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 근데 그러한 경주를 깔끔하게 적중하려면 인기만 하나 잘라내고 걷어낼 수 있는 마필이 있어야지만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 한대건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대건이가 어떠한 마권으로 한방 마권을 승부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기권의 마필을 제외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두리 해도 되고 뭐 지우개도 많이 하잖아. 네, 찾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대건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경주가 애매한 경주였다고 한다면 1600m 경주 거리에 약간의 부진영 마필들의 접전이라면서 2경주 역시나 애매해 보이죠. 하지만 한대건은 이번 부산교차경마 2경주를 한대건의 승부처로 삼았고요. 애매한 거 없습니다. 확실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막권이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능력 부진영들이 가까워요. 1번 서라벌 돌풍, 3번 라이징 프린스, 5번 소중한 인연,
뭐 실버 월드 코리안 뭐 이런 마필들 10번 오늘의 강자까지 말리블롤러는 사실 두 번의 연속적인 입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이 마필을 믿지를 못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이 있다 하더라도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1번, 3번, 5번, 10번, 11번 요 네, 5마리 마필들 중에서 총을 선정을 해서 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1번 서라벌돌풍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전진구만 아니면 내가 이거 막걸 한번 사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드디어 기수가 교체가 됐죠. 기원벽 기수가 교체가 됐고 플러스 4kg 부담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서라벌돌풍이라는 마필이 이게 굉장히 다부진 마필입니다. 또 최근 경주에는 1600m를 거리 경험을 하면서 거리에 대한 정확도까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 한대건 첫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 경주인데 뭐 서라벌돌풍을 놓고서 이제 공략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결정을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마리의 마필들을 압축을 해드렸고요. 어떠한 마필을 공략을 하더라도 배당은 보장이 된 경주입니다. 애매하게 팔리기 때문에 어쨌든 한대건 부산경마 이 경주에서 부산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에 1200m 9마리의 부위들이 출전을 했고요. 나는 되게 쉽게 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경주가. 1번 베스트 10은 이게 진정한 똥말이죠. 사실. 뛰었다 안 뛰었다 선유권을 가담했다 안 했다. 따라가는 정도가 뭔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뛰었던 경주는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선행을 강탈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택도 없습니다. 선행 강탈하기. 그래서 이번 베스트 10은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썩 느낌이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핵항공모함은 사실 지난번에 김정준 기수를 만났을 때에도 말이 원체 안 좋았습니다. 다리가 워낙에 안 좋았었고 6월 18일 경주 위에 공백기가 생겼는데 그 위에 또 질병이 있어요. 고체온증도 있고 뭐 자오지 부종도 있고 팔월증 림프관절 그러니까 병을 달고 사는 마필이에요. 다리 쪽에. 근데 이 마필이 그렇게 조기 때에는 막 쓰러질 것 같이 뛰는데도 실전에 나가면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도 좀 어리둥절한 거죠. 뭐 쌓아먹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다리만 안 아팠다면 벌써 상위권에 갔을 때 몇 번을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6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참 양단면이죠. 조교를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고 저도 솔직히 핵항공모함은 조교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나본 김정준 이지 기수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대로 뭐 뛰어다니지를 못한대요. 다리가 안 좋아서. 근데 이게 대가리 치고 온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대가리 치고 왔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3월 새벽에는 문세영 기수가 이게 예전에는 선행도 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문세영 같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타기가 까다롭다. 타기가 까다롭고 잘 참고 제어하고 있다가 딱 한 번 쓰면 정말 놀라운 파워를 보이는데 그렇게 타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필. 그러니까 문세영이도 타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승급전을 치는 마필이긴 한데 근데 저는 지난번 경고 때 너무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렇게만 타준다면 새벽이에 대한 검증이 새벽에 대한 평가가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6번 아르고 멜레드는 지난번 혼합 4등급 경고 1600m 출전해서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행 경합에서 다른 신마들의 능력이 원체 좋았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르고 멜레드가 못 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1000m 경주에서 따라가는 중인 제트마피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스마트 보배는 데뷔전 1300을 포함해서 지금 3전 동안에 두 번의 입상과 두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입상을 했는데 뭐 선입이면 선행이면 선행 발주 상당히 빠릅니다. 안 되는 게 없는 마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편성이 약했던 틈에서의 선전이라는 점은 좀 마이너스 보이지만 지난번에 간격의 순간 이기는 거 보니까 선행감은 안 잡히더라고. 이거 뭐 배당판은 박으름 기수 배당판은 뭐 눈에 보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6경주는요. 그래서 저는 이 4번마 새벽이가 이 빠른 레이스에서도 끝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4번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4번 놓고 6번, 7번 두 번의 우선적으로 가져가겠고요. 기복형 1번, 2번 4번 놓고 가면 배당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4번 놓고 6번, 7번 두 마필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뭐 2번 항공모함은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 말에 뭐 이렇게 찍혀갖고 뭐 어떻게 하느니 뭐 얘기들이 많은데 세영이는 세영입니다. 결코 이렇게 녹록한 기수가 아니지.
여우 같은 기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타야 되는지 다 압니다. 자, 부산교차 경마 3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를 1600m, 국내는 4등급 경주. 이게 참 고만고만합니다. 이 경주도 솔직히 말해서. 일단 1번 퀸스킨. 뭐 앞날 대상경주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KNNBA에 지난번에 나갔다가 삽질거리하고 돌아갔는데 말이 안 뜁니다. 이거 말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특별경주에 나가고 있네요. 코로나 노코슨베이에 나가고 지난번에는 KNNB 대상경주 두 번의 전적으로만 본다면 퀸스킨이 이번 경주 뭐 쌍다리로 와도 전혀 이상할 건 없는데 뭔가 마필이 강자들 같아서 걸음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애가 맛이 간 것 같아. 그래서 기가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고요. 꾸준하게 뛰어왔던 3번 파크맨도 사실 지난번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거세를 단행을 하죠. 그래서 거세를 했다는 부분이 요즘 뭐 거세를 해도 화학적 거세를 하니까 실전에서 바로바로 잘 뛰어주는데 뭐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세를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마필이 뻘짓거리 한다든가 악벽을 보이니까 거세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여준 거로만 본다면 파크맨은 굉장히 근성 있고 다부진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상승세인 와중에서 거세를 했다는 부분이 아주 마음에 많이 걸리고요. 위닝 길리는 매번 그렇고 6번 체스터티는 지난번에 뭐 선행이기 때문에 온 거지 선행 아니라면 항상 결정적 부족한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과신할 수 있는 인기 마필은 아닙니다. 9번 담양태양 선행을 가죠. 이 선행을 가서 이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다름한 마필과 선행을 경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행을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경합성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면 안 나왔는데 부단 중량이 57kg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뭐 선행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 선유권에 전개가 되는 마필인 만큼 조선권의 등짝이라고 한다면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뭐 죽은 마필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면태양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10번 로얄 하트는 사실 두 번의 우승을 하면서 이제 마필이 상승세 탔다고 해야 되나? 항상 여유있게 이기지는 않죠. 마이너스 5kg 감량이 있고, 여유있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다른 인기권의 마필들이 컨디션의 난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역시나 버리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는요, 9번 담양태양을 한 번 더 믿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10번 로얄 하트 쪽으로 단통마권, 9번 놓고 10번 쪽으로 때려보고 싶고, 9번을 놓고 뭐 1번, 4번, 6번, 뭐 이런 마필들은 뭐, 관심 가져봐야 되겠죠. 9번 놓고 10번 주력, 그리고 9번 놓고 1번, 4번, 6번 말씀드리면서 부산경마 3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에 13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두 번을 놓고 개죽음을 당한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605 신바다 넥스트. 제 승부경주를 들으셨던, 청취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이 마필은 정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300에서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정말 늦추입을 하면서도 빠릿한 탄력이 놀라웠던 마필입니다. 또 이 경주를 탔을 때도 그렇고 김태훈 기수는 항상 이 신바다 넥스트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조교 때도 그랬고 조교 때도 상당히 좋고 실전에서도 계속 끝걸음이 남으니까 저도 역시나 기대를 했겠죠. 근데 승부했는데 깨졌어. 근데 지난번엔 더 웃겨. 마방에서도 그렇고 김태훈 기수도 1700m 일부러 거리를 늘렸다. 얘가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놓고 하자. 신바다 넥스트 놓고 했더니 역시나 깨고락지 병신됐죠. 오늘 김태훈 기수를 만나봤는데 1700m를 소화할 정도로 힘이 덜 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걸음은 여전히 좋답니다. 조기 때 모습은 여전히 좋아서 이 마필을 거는 기대가 남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신바다 넥스트라는 마필을 두 번을 승부를 하고 깨졌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7경주가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인데 전 6번 신바다 넥스트를 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번 놓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정작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것은 주행에 대한 악벽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 마필에 대한 악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조교사가. 제가 이 마필을 워낙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필에 어떤 악벽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았던 악벽이 한순간에 사라지나? 저도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강한 멘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마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 뭐 신바던 넥스트도 나오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마필도 출전을 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 이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멋있고 깔끔한 막권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7경주가 한대건에 안되겐 메인 승부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7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경주 4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일단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났죠. 6전 동안에 5번의 입상권을 진입한 3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 아직까지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번 최강포스원이 감량 마이너스 2.5kg를 얻고 나왔습니다. 능력이 좋아요. 이거는 뭐 그냥 이견이 필요 없는 충격감이 아닌가. 3번 마필을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캐세라세라가 사실 전개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죠.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선취비 상대되는 마필인데, 다만 문제가 이게 1200m에서 깨고락지가 됐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0m까지는 뛰는데 이게 1200m는 주약이라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전개는 좋아요. 3만 영원 축제에는 최근 2번의 영주가 걸음이 살아난 모습이기 때문에 살아났을 때 때려먹는 마필입니다. 4세의 마필이고 이미 한 개 들어갔는데 뭐 전력을 아끼고 말고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쇼트스톱도 최근 경주 컨디션 난조에 빠졌다가 스포시의 모습을 보면 이제 걸음이 좀 살아나고 있어서 조만간에 승부할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시우마 CT7은 빨리 지워야 될 것 같고요. 선행을 나가지 못하니까.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최강포스원이 4코너 전방에 다 씌워버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깨우락시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실험 반지의 연사죠. 이 사행 악격이 있는 나피다 보니까 8전 동안에 3번의 우승인데 항상 불안해요, 사실.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따라가도 나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은 항상 강단이, 이 사행 악격만 없다면 상당 부분 성장을 할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루어 마필이 좀 이변의 마필이 가깝다. 또 이 사행하는 마필을 갖다가 또 대가리 놓고 승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어떻게 믿냐고, 사실. 자, 뭐 최강포스원을 놓고 2번, 3번, 5번 그리고 11번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번 놓고 2번, 3번, 5번, 11번. 아마 배당판에서는 4번, 2번이나 3번, 3번이 대기가 될 거예요.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심 땡기는 마필은 엄마 쇼트스톱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8경주고요. 물론 이제 부산 경마가 있긴 하지만 서울 경마 연속적인 승부처니까 또 이 8경주가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경주거리 1200m 마카오 트로피 7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피트레이디 관계가 워낙에 좋은 마필입니다. 2번마 스칼렛비치는 상대가 좀 강해지긴 했지만 직전에 상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자, 1번 놓고 2번 바깥쪽 2번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안쪽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더퀸 그레이스가 빠른 출발을 보여주면서 2경주입니다. 뭐 글로벌 탱크가 정규 때 모습은 상당히 좋고요. 10번마 더킹 그레이스가 뭐 압도적인 뭐 인기권인데 쌍으로 보다면 좀 억울할 정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놓고 5번 주력 3경주입니다. 한번 백선 아일랜드가 정말 칼 갈았는데 이 조만간에 승부 하려고 진짜 역할하는 것 같습니다. 통화 8키는 지난번에 전력을 아꼈었고 6번 놓고 1번, 2번, 3번 뒷마리들 1번 천연남성과 바깥 일단 경주가 전체적으로 느립니다. 경주가 전체적으로 느리고 그 느린 틈을 이용할 마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그 마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배당 한 방으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넉넉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조교사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마필 딱 한 마리,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 있는 마필 한 마리, 그리고 기수가 상태 좋다는 거 한 마리, 이렇게 3마리의 마필을 이번 경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요, 조교를 하면 너무 좋아. 걸음이 나와. 근데 실전에만 가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마필까지 한 마리 있어요. 이변은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주에서 나온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대건이 약간 높은 배당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한번 믿고 와주십시오. 자, 한대건 이번 8경주가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배팅을 해봐야 되는 경주고 가장 돈을 들이대봐야 되는 경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8경주, 7경주에 이어서 하는 경주고 부산경 하나 껴있지만
7, 8경주 두 개만 항구를 하면 저희들 정말 나머지 경주들 마음 편하게 아이스크림 빨아가면서 커피 한잔 빨아가면서 또 여자 엉덩이도 보고 여자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8경주만큼은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의 1800m 11마리 마피들 한대원의 승부처죠. 이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9번 우리 이경주 한 15번 잘 들리다는 파티션의 총각감이 맞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여러 그것도 맞고 상태가 완전 없어요. 잘 들리는 인정하십니다. 3번만 피치치즈 상태는 상당히 불안해요. 쪽에서 2번 보스토리아, 바깥쪽에서 3번 피치치가 그랑프리와 대통령 배로 가는 곳문 챔피언십 시리즈 2등급 1800m 이경주 한 잔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6번 끝판부터 저는 이만 PD 강단이 상당히 이긴 것 같아요. 저는 봐요. 7번만 그레이트 킹은 워낙에 전개가 자유롭고 선집이 자유로운 마피이기 때문에 6번 놓고 7번 줄여. 앞서면서 오경환 기수 통산 400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육경주입니다. 초반 1번 프로페서 실버 출발에 나서 매끄럽지 못해 육경주입니다. 한석도 상태는 무난한 모습으로 지난번 경주 이후에 모습을 그대로 지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터뜨려서 경제 판정에서 완전되지 않나. 4번 놓고 6번 줄여. 2번 천진파크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2위는 4번 투트랩터. 1800m는 핸디가 있다 보니까 이 경주가 상당히 쉽지 않게 흘러갈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뭐 지난번 경주 때 선전하던 6번 베이킹즈가 다시 한번 인기권에 압도할 수 있고, 제가 방송에서 이미 공개를 해드렸던 10번 아델의 진주가 그때 다르마와 함께 동반 입상하면서 32.8배의 배당을 저희가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적중했다고 엄청나게 전화 오는데 내 방송 자세히 보면 이런 거 잘 적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땡겨놨고 뭐가 타이밍을 맞이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드리니까 저는 10번 아델의 진주가 지난번 경주가 전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내내 걸음을 좀 아끼고 있었던 마필이 아닌가. 이제는 좀 대기만 성형 이런 느낌이 있어서 10번 마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서 총막감으로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이변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능력을 향한 평가가 6공업 베이킹즈가 강력한 느낌과 프로파일이지만은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두고 공략을 할 경주입니다. 그래서 승부할 가치가 생긴 경주고요. 부산경마 5경주는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로서 지금의 마음으로서 10번 아델의 진주를 다시 한번 승부처에 충분감을 놓고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경마 5경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입니다. 10마리 아피드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700 10마리 아피드. 삼성불패가 뭐 압도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피드인데 문세영 기수는 좀 운이 따라야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삼성표가 뛰어온 거를 보면 뭐 운이고 나발인 거는 그냥 올 것 같은데. 조금 그렇네요. 삼성표 뭐 안 될 건 없고요. 로얄 아모스는 선행이죠. 중앙 기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번에 1800m 도전에 깨고락됐는데 1700 선행이면은 의외로 버텼어요. 안 될 것도 없고. 승급을 했죠, 지난번에. 장산천은 똥말이고 8번 대장박은 지난번에 진로방에 받았어요. 이 대장박이라는 마필이 이렇게 못 뛰만한 마필이 분명히 아닙니다. 전 능력이 있다고 봤는데 너무나도 경계를 잘못 푼 것이 아쉬움이 아닌가. 그래서 요걸 한번 충만히 놓고 공략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농구 힘으로만 뛰는 마필이 마이너스 5kg 감냐. 이건 뭐 송문기 조교사가 매번 좋다고 하는 말,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인데 너무 힘으로만 뛰고 투박해요, 사실. 10번 소중한 만남도 지난번 경주 약간 좀 강자급이었죠. 강자 틈틈에서도 기본적인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소중한 만남을 놓고 할까, 대장방을 놓고 할까, 삼성구를 놓고 할까 약간 좀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뭐 3번, 8번, 10번 세 마리 아피를 조금 더 가지거나 하고요. 이변이 나온다면은 이번 로얄 아모스인데 충만 선정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마음으로는 저는 8번 대장방을 놓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8번 놓고 3번, 10번. 아니면 10번을 놓고 하든가. 3번 놓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강부패. 늦추입기가 있게 있어서.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8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이건 뭐 1등급 경주라고 보기도 힘든 이해가 안 되는 경주 편성이죠. 아직까지도 부담 중량 58kg의 허덕이는 동방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입상도 못하고 뭐 우승도 못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을 내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오문식 조교사 입장에서는 참 역 같을 때인데
이 편성으로 보면 오만 동방대로가 못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워낙 약체될 편성이니까. 경주에서 1200이고. 동방대로는 이번 경주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요. 2등급에 강급이 됐다가 올라온 일본 실버 클래식 8살이에요. 이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과시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깜짝 입상이죠. 3번 맥앤치즈. 얘만 아니면 저희가 항구를 하는 건데 다크스트라이트를 한 방 맞고 공략했다가 깨우락자 됐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또 이렇게 뛰는 마필들이 워낙에 부산에 많으니까 꼴찌만 맨날 하다가 뭐 우승을 하고 또 입상을 하는 마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땡겨놓은 거야 그러면 티도 안 나게. 이 기술 능력이죠. 6번화 슈퍼님 매직은 객관적인 능력상은 버릴 수 없는 마필이고요. 다리가 망가지면서 꼴값을 떨었던 8번 뉴욕블루. 이거 마주가 뭐 폐마시킨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뛰는 건데 아예 또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실 말씀드리면. 근데 선행이라는 이점이 있고 편성이 약하니까 자꾸 눈에 가는 거지 완벽한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6세의 마필인데 뭐 오래 지나면 끝이죠 뭐 이것도. 그냥 마주가 아쉬워서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는요. 부산교차 6경주는 5번 동방대로를 놓고 3번이냐 6번이냐 5번 놓고 3번 6번 일단 두 마리 마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한 마리 마필 정도만 현장에서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놓고 3번 6번 두 마필 중에서 주력 막권을 6경주는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1800m 경주거리고요. 8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3번마 스페셜 로드 힐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동화 기수와 얘기를 나눴던 것만 그냥 놓고 한다면 저는 3번 놓고 하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의 조건이라는 게 편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번 아르고 플라잉은 장거리에서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등짝이 문세형입니다. 1번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뭐 선행까지 갈 수 있다는 조건상 무시할 수 없겠고 3번 로켓킨도 사실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한 번은 뭐 얼레벌레 탔고요. 오늘 전승규 조교사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로켓킨에 대해서 지난번 경기 때 빅토리에서 상당히 잘 탔어요.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더라고. 이 걸음 살아난 겁니다. 전승규 조교사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요 1번, 3번, 4번의 막권이 가장 유력한 막권인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2번이 나온다면 2번 불꽃왕자 정도 6번 천지성공은 지난번에 1700m 선전하긴 했는데 이게 워낙에 개또라이라서 승급전에서 다시 한번 선전할 수 있을지 그런 반신반의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1번만 아르고 플라잉이나 3번 로켓킨 렌트만 보면 이동하기 수의 스페셜 로딜 그리고 전승규 조교사의 로켓 이거 한 방입니다. 둘 다 멘트가 너무 좋아 내용이. 근데 1번이 껴있는 거지 이게 세형이라는 건데 참 애매하다. 네. 4번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4번 놓고 3번 1번 두 마리만 하겠습니다. 2번 불꽃왕자가 이거 다 깨야 되는데 전 깨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서울경마 10경주 간단한 경주고요. 1번 3번 4번 3번 막권도 2배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욕심내지 마십시오. 3복으로만 공략하셔도 환수는 됩니다. 4번 넣고 1번 3번 두 마리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원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사실 이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마필은 바로 10번은 파랑주의보죠. 원래 이 37조에 올레이즈 위너하고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출전을 할 계획이었다가 이게 상금에서 잘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너스 올레이즈 위너가 떨어지는 바람에 파랑주의보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죠. 근데 이게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있지만 파랑주의보는 뭐 게이트 열리면 튀어나가는 말이니까 뭐 충분히 견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문세영 기수는 뭐 1등급에서 다 보여준 걸음이니까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10번 파랑주의보가 워낙에 단거리에서는 1400까지는 통할 수 있는 전략을 봤기 때문에 저 역시 뭐 인기 마필 10번 마필을 놓고 메인 승부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막원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마필 한 마리가 한대간에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1400만 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수들이 이 마필을 타고 나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1400에서만 뛰는 말을 자꾸 장거리 갖다 놓으니 못 뛴다. 자,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이 마필이 1400m에 돌아왔고 그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한대건 마지막 경주고요. 마지막 경주 깔끔한 마무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한대건 끝났네. 끝났어. 힘드네.
현장에 가면 더 재미있는데. 현장에서 전화기 열심히 붙들고 얘기할 거 얘기하고요. 잡아낼 거 잡아내고 현장 관점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차 한번 공지해드리고 정리할게요.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고요. 그중에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부상경마는 2경주와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웃눈을 감사합니다.